경기도 내 과수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경기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나무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과수원을 폐원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선의 안병용 시장이 물러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의정부시장 선거에 여야 후보들의 혼전이 예상됩니다.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각 지자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시간. 오늘은 양주시의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나무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과수화상병이 경기도 내 농가에서 발생해 경기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올 들어 남양주와 이천 등 4개 시 35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27.9헥타르의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되면 나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한 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매입 임대주택에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3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에 해당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된 12가구는 의정부동에 위치한 전용 면적 72제곱미터의 주택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나머지 88가구는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에서 10일까지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괜찮아 형 있잖아 그 의원님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로컬푸드에 특혜를 줬다거나 그 친구가 뭐 나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잖아. 그냥 아는 친구니 후배니까 만나서 밥도 함께 먹을 수도 있고. 그 반찬 가게 사장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딸이라고? 네 그게 엉망 따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사람은 그러면 여러 분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종전 건물에 이 로컬푸드 건물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종친의 건물을 지는 건 알았습니다. 건물을 지는 건 어디다 짓는 거 알았는데 어느 날 뭐 들어보니 그게 로컬푸드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참 장소 좋고 근데 보니까 세도 그렇고 보증금 보니까 좀 저렴하게 얻은 것 같더라고요. 너 애들 키우는데 가작가로 달려면 여기가 꼭 팔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인천 삽니다. 인천 살아서 그 매장 가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요만한 게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써놓은 게 우리 딸 물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매매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헬로티비에서는 내년 경기 북부 주요 지자체장 선거를 전망해보는 순서를 차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인데요.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는 지역 내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삼선의 안병용 시장이 물러나면서 혼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의정부시의 수장은 누가 될까?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는 안병용 시장의 불출마에 따라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 없는 상황. 민주당에선 김원기 경기도의원과 최경자 경기도의원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강세창 전 의정부시갑 지역위원장의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에 도전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지난 1995년 이후 치러진 7번의 의정부시장 선거를 보면 민주당 계열 후보가 5번을 이겼고 국민의힘 계열 후보는 2차례 시장직을 차지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에서는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방선거 전 치러지는 대선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단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통적으로 의정부는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와는 달리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 또 그 후보자 개인들의 능력과 더불어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강세가 있는 지역이라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치 지역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역 발전 공약입니다. 교통 여건 개선과 반환 미군기지 개발 등 의정부 지역의 수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주민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의정부시를 짊어질 분들이 나오실 분들은 정책 검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문제가 정말 기대와 현실성 문제가 다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시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어서 지난 1년간 각 지자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신성장 새지평 감동 양주를 비전으로 내세운 양주시의 지난 1년을 김호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은 양주시의 가장 큰 성과는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양주 지역 주민들의 발휘될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가 지난해 말 드디어 전 구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3차례나 예비 타당성을 거치면서 사업 시작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철도 연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양주 서부권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지도 39호선 장흥 광적 도로 건설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2025년 도로가 건설되면 홍죽 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와 수도권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통행로가 되는 만큼 물류 비용 절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 차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확정된 7호선 도봉산 옥정선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지난해 말 전 구간 착공하였으며 서부권역 주민의 20년 수건 사업인 국기도 39호선 장흥 광적 도로 건설 사업도 지난해 5월 역사적으로 첫 사업을 떴습니다. 양주시의 신성장을 주도할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출항을 위한 닻을 올렸습니다. 양주역 일대 64만 제곱미터의 행정과 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융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특히 양주 테크노밸리와 아트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교통 인프라를 갖춘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도시 건설을 꿈꾸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착공한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경기 북부 판교로 기대를 모으는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주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은남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를 통과한 이후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통과했습니다. 공사 착공 전 이미 입주기업 수요를 100% 넘기는 등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3,9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물론 1,800여 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30만 평 규모의 경기 북부 제1회 산업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지난 5월 경기도 산업단지의 심의를 통과하여
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양주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350억 원을 확보해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84만 명)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보훈 대상자 수입니다. 독립유공자부터 6.25 참전용사, 또 4.19 혁명과 5.18 희생자 등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간호수당,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이 보훈급여금은 4조 원이 넘는데요. 실제로 이 보훈급여를 받은 분들의 수를 감안하면 1인당 689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57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지난 2018년 국가 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44%가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연령대 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연간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패를 받은 사람들은 인증샷과 함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또 누리꾼들도 활발히 댓글을 달면서 고귀한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곤 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당연히 자긍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희생에 걸맞은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공식 기록을 찾지 못해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공자 발굴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예뿐 아니라 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양구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 유덕용 일병과 고 강성기 일병의 귀환 행사가 파주 임진각 6.25 전쟁 참전기념비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육군 21사단 장병에 의해 수습된 유해를 유족에게 인계하는 귀환 행사로 두 장병의 신원은 유가족이 사전에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최종 확인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헌화와 분향으로 예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전쟁 영웅들을 기억하겠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70년이 넘은 세월을 건너 오늘 비로소 가족품으로 귀환하신 두 분의 호국 영령께서는 이제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은 결코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소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과 의정부시는 지난 2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료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의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일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 건데요. 이대로라면 올 가을, 이르면 9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에서 해방될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